우리 그 김 실장님이 늦게 업계에 합류를 하셨는데 네. 그 합류하기 전에 좀 뭐 자문도 좀 구하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고 우리 문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계속 승승장구한다라는 표현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 지금 시계를 봐서 지금 명함에도 정확히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상호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개, 예, 지금 얼마 전에 4개거든요. 하나 더 내서 네 최근에 개. 또 하나 또 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4개인데 저와는 그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용 쪽이고 저는 미용 쪽이라서 이용이요? 아, 이용. 예, 남자 이쪽은 이용. 이용. 저는 네. 이발소고 여기는 미용실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런 시술하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그런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김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이런 이용 쪽 비즈니스를 할 때 네. 창업자가 반드시 그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그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 하던가요?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아는 건 좋은데 반드시 그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CEO들이 그 조직 다 알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CFO도 뭐 재무를 완전히 속속들이 다 깨고 있어야지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큰 흐름만 잡을 수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실제 이제 미용실은 이제 매출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커요. 뭐 많게는 한 대여섯 배 차이까지 나기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 이 구형만 보고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운영할 때 속속들이 알면 상당한 도움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머리를 할 줄 아는 게 미용실에 당연히 맞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전혀 다른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인사관리, 조직관리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임용 업종에 다른 데 가서 컨설팅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조건은 아니지만 아는 게 좋다. 아는 게 좋다고 봐요. 아는 게. 네.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 트렌드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얕은 시선이지만 시야겠지만 요게 이제 예전에는 정말 1인 샵으로 시작하셨던 게 이제 기업형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여러 지점을 낼 수 있는 게 사실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주인과 실제로 투자자의 개념으로 달라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잘했던 게 프랜차이즈화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엉클부스에서도 처음 일을 하게 된 게 뭐 서류 업무 좀 하다가 바버샵 브랜드가 큰 데가 없으니 이거를 좀 프랜차이즈화 해보자 해서 합류하게 돼서 그런 작업들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잠입 취재 같은 걸 좀 했어요. 뭐, 시장 조사. 네, 네. 블루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나이스가이라든가 뭐 대리점을 꼭 낼 것처럼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가서 이제 미팅도 하고 마치 이런 걸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20개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바버샵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샵들을 그치. 이미용 업종을 그냥 통칭해서 예. 보면 운영자가 하나가 넘어가면 무조건 운영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일 때는 원장을 할 수 있지만 그쵸. 2개 때는 뭐 몸이 2개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게 이제 기술 업종 베이스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차려서 어떤 이 고객들을 만족시키겠다는 되게 소박한 꿈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트렌드로 지금 조금 꿈틀대고 있는 게 뭐 공유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열심히 하는 비즈니스라서 뭐 이렇게 IT나 이렇게 해서 뻥 튀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공유지만 그들만의 이렇게 너무 잘하실 텐데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끈끈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 커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뭐 말씀하셨듯이 공유 미용실이 사실 미용실 하나 차리려면 동네에 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 미용실이 서로 이제 뭐 해가지고 쉐어를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아직까지는 뭐 대박이 터뜨렸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바버샵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네. 그 무렵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 무렵에 들어왔을 때도 바버샵이 들어왔다라고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지금 2021년이 된 지금 현재에도 바버샵이 활성화는 되지 못한 네.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중고신인?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어디 성장? 실제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야,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업계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뭐- 하세요. 그 2015년에도 바버샵,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용 쪽의 역사를 좀 보면 좀 쇠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자 머리들도 대부분 미용실 가서 하지 이발소에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버샵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유럽에서 그냥 이발소를 바버샵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럽식 이발소를 그대로 이제 마케팅적으로 차용을 한 거죠. 그 태동 무렵이 2015년도 정도였고 한국의 바버샵이라는 게 10개도 안 되다가 2015년도 예를 들어서 뭐 10개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0개. 2016년도에 뭐 한 50개. 2017년도에 갑자기 뭐 100개, 200개 그러다가 2018년도, 9년도 될 쯤에 이게 1000개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장은 급성장인데 전체 이제 이발소라고 보이는 게 원래 뭐 한 17,000개, 거의 2만 개가 좀 안 되다가 계속 쇠퇴해서 현재는 15,000개가 채 안 돼요. 14,000개 정도. 그러니까 이발소가 계속 빠지는 와중에 바버샵이 조금 태동하긴 했고 여전히 엄청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장은 하고 있지만 전체 쉐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발전 가능성은 저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요거 있다. 이제 그 킹스맨 영화 네. 영향 있습니까? 갑자기? 중요하지. 그 스팟성으로 그 당시에 이게 딱 잠깐 그때 반짝하는 태동할 효과는 때랑 있어요. 비슷한 시기잖아요. 영화. 킹스맨,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버샵이라는 거를 아직도 그냥 뭐 바보샵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요. 영어로 보면 그냥 바버샵 그래갖고 그냥 이발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얼마 전에 무슨 최양락 씨가 그 방송에서 바버샵을 가서 머리를 만지는 모습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맞아요. 방송 타면 네. 약간 신사의 바버샵? 대접을 받고 싶은 느낌. 수염 딱 깎아주고. 아, 진짜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바버샵 가는 것도 있는데 있잖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당시만 해도 바버샵이 뭔가 대단한 샵인 것처럼 막 마케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업계 사람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게 매출의 규모로 보면 너무 니치한 마켓이잖아요. 기업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이게 언젠가는 바버샵이라는 컨셉의 문화보다는 임용이 약간 융합돼서 짬뽕 되면서 그 바버샵이라는 문화는 좀 흐려지고 헤어샵으로서 덩치를 키운 사람만 자생하겠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대충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6개를 하고 있고 뭐 일부 뭐 좀 고급 컨셉인 마제스티라든가 아니면 뭐 레드폴 바버샵 이런 데가 조금 규모화해서 프랜차이즈가 뭐 한 30개, 20개 이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바버샵 나왔을 때 로컬 업체들은 뭐 지금도 그런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자르러 가잖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 고풍스럽게. 그러니까 신사의 구두도 대접을 받는 닦아주고 느낌. 뭐 이런 데가 지금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이 좀 다양하대요. 비싸죠. 비싼 곳과 그러니까. 좀 덜 비싼 곳으로. 우리 엉클 부스는 커트가 얼마입니까? 35,000원. 아. 청 넘는 가격입니다. 여기가 약간 중가 수준인데 아, 그래요? 훨씬 더 제가 또 비싼 몰랐군요. 한번 컸다는데 뭐 7, 8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 할인됩니까? 당연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몇 프로까지? 한 20% 수준인가. 자, 20%? 사심은 접어두시고 사심은 제 접어두시고. 정말 친한 친구들은 한 아예 마진 안 보고 50% 정도 해줘요. 패션쇼라고 이름 대고 딱 가면 무조건 할인된다 이런 거. 제가 지금 받고. 요 머리 지금 12,000원에 자르거든요. 아니야, 예. 혼자 저희 한다고 스타일은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자르는데 아, 그러세요? 아니 근데 자스리는 할인이 얼마나 됩니까? 더 걱정. 그냥 혼자 30%. 그럼 혼자 하세요. 혼자 하고 자. 개인 아니 사진도 제가 찍고. 가는 게 아니고 패션쇼 청취자분들이. 그건 약속 좀 해주셔야 돼요. 사회를 보고 왔다. 예. 근데 저희 좀 이제 트렌드 좀 따라가고 일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아 이제 요새 갈무리 할 공유 건데. 공유 미용실 좀 가야지 안 갑니까? 공유 씨 얘기하세요. 예. 방금 아니 진짜 트렌드잖아요. 네. 공유 미용실 아니 미용업계에서 좀 트렌드잖아요. 이용.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짙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 공유 미용실 브랜드에서
그 피드 올린 그 카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샵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라는. 저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그 경영 철학이나 노선하고 약간 거리가 동떨어져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다. 저는 오히려 그 비즈니스 구조는 참 좋은데. 글쎄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도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다만 그 카피에서 제가 느낀 거는 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 포인트가 제 눈에는 굉장히 그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공유 미용실 그냥 그 업장만 쉽게 말해서 이제 어느 사업자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경대 임대해주고 그 디자이너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플레이하는 이제 예전에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이트클럽 테이블당 차지를 받는 것처럼 뭐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실 수 있죠. 확실하죠? 담당 네. 테이블이 있다 이런 네. 느낌. 근데 왜 아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글쎄요,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업장을 하나의 조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그들의 출발점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공유 자체라는 건 그런 그 뜻으로만 본다면 이제 저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걸로 보이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그 해온 경영 그런 저만의 철학은 더 끈끈하고 그 인성이 바른 친구들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결국에는 고객한테도 전해지는 그들의 그 바른 마인드가 고객한테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게 다시 또 매출로도 영향을 끼치는 맞습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는 원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경영을 하신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네. 질을 따졌을 땐 그러고 창업의 입장에서는 공유가 좀 더 접근성. 더 쉽게 접근성은 더 쉬울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것이 네. 정말로 진정으로 고객을 아름답게 하고 그럼으로써 정말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순수한 매출이 저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철학이니까. 예. 문 대표님 뭐 지금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표정에서 뭐가 있어요. 아까처럼 조금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 분이서 이제 만나신 게 도시 탈출 커뮤니티인데 요즘도 활동을 하십니까? 두 분은? 네. 활동한다고 네. 보기 좀 네. 그렇고요.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온라인 생활에 거의 한 8, 90%. 와 아직도. 네.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그 커뮤니티가. 약간 내가 부동산 카페 가는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제는 뭐예요?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제라.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보 과잉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모든 글을 다 보기 때문에 거기 정치 성향은 사실 정부 찬양 쪽이 더 가까운 약간 좌파 쪽에 더 가깝죠. 이런 위험한 발언하지 마시고요. 왜? 거기 성향이 약간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녹화 방송 맞나요? 이거?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가 또 이 진보색을 띤 청취자분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글이 올라오면 그 도탈은 한 20년 됐기 때문에 우파이신 분도 많잖아요. 그 자체로 자정이 좀 돼요. 되게 건전하게 막 혼탁하다가 자정이 되는 그 문화조차도 저는 너무 사랑해요. 도탈 예. 관리자 마인드 들어갔고요. 저희 다시 마지막 질문 정도로 한번 그 헤어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우리. 네. 그 질문이 있었는데 과연 이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 나오실까? 예, 한번 여쭤볼게요. 예. 포마드인가요? 포마드는 아니에요. 제발 좀. 아니요, 포마드는 아닙니다. 포마드는 아니고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사람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더 젊게 만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물론 여타 브랜드들이나 여타 헤어샵들도 다 같이 한 입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희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헤어 제품들조차도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워낙 화학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샴푸를 하면서 물로 이제 물과 함께 섞어 나가는데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헤어 트렌드는 어떤 겁니까? 스타일. 아니, 트렌드도 좋고 요즘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탈모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 탈모가 굉장히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이
대외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받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코비드 시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로 인해서 외모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결국에는 헤어에 맞춰져 있거든요. 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도 머리가 이상하면은 정말 이상하게 보이듯이 제가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를 역주행하는데 거기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네, 알아요.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초반에 영세하게 그런 했을 때와 네. 미국을 다녀와서 성공했을 때와의 맞아요. 스타일이 세련되졌다는 느낌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음. 그런 거 보면서도 역시 사람의 외모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헤어다.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맞아요. 헤어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은 자스리에서 그 2021년 네. 밀고 있는 뭐 트렌드 아니면 요 트렌드가 좀 유행할 것 같다와 네. 덧붙여서 대표님만의 이 탈모 방지 노하우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왜 대표님한테 물어요 자꾸? 아니 혹시 아니 저분께도 우리 실장님께도 여쭤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고 잡아오고 있는 것 중에 바이오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이오 프로그래밍? 예. 이거는 이제 제품명이 아니고 그 제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그냥 그렇게 바이오 프로그래밍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제품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의 모토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더 젊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더 젊게 만들어 주자는 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탈모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탈모가 그 두피의 건강하고 밀접한 건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지금 점점 버전업이 돼서 지금 7D까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와, 그 어려운 걸 해내셨군요. 뭐예요? 아, 예. 세븐티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서 와 네. 진짜. 탈모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모공이 막히고 그 막힌 모공 때문에 원래 모발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나오질 못하니까 아, 예. 그거에 이제 전염병처럼 결국 막힌 모공들이 넓어지면서 머리가 이제 헬기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헬기장. 네.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은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이 제품의 장점을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시술을 받으신 고객님들이 직접 체험을 해본 결과 신뢰가 안 간다 하면은 그 제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근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아니라 저희가 하여튼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뭐 100% 20% 정도 되기 때문에 시술 받으신 고객들이 그 특히나 탈모, 두피 건강, 모발 건강에 대해서는 본인들께서 체험하시고 이제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 매출도 따라서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트렌드 하나, 그 다음에 탈모 관련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남자 머리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휩쓸었던 스타일이 있어요. 작년이 크롭컷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조정도 기장이 되는 머리에서 옆을 좀 짧게 올려서 위를 살짝 내린 스타일. 그게 탈모 커버에 좀 좋은 약간 컷인데. 옆머리를 살짝 네, 깎는 네. 거죠. 탈모 걸린 건가? 아니, 그러니까 예전으로 기승만 치면 하다니. 약간 그 일자머리 비슷하게 남자 머리 좀 짧게 앞머리가? 해서 예, 네. 여기는 앞뒤를 뒤에 아 옆머리 좀 기르는 깎고 거. 뒷머리 좀 깎고. 예, 네. 그러니까 짧은 스타일인데 약간 박서준 맞습니다. 수영 클래스의 박서준 아. 머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크롭컷 해주세요라는 고객이 진짜 전체의 한 30-40%가 넘을 아 정도로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바버샵에 오는 사람은 크롭컷이었고 컷. 올해 트렌드는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재작년이 크롭컷이었고 작년은 아이비리그 컷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스포츠 머리의 그냥 변형인데 스포츠 머리에서 위를 살짝 누르고 앞머리만 살짝 띄운 스타일이에요. 이건 역시 바버샵에 오는 사람 중에 아이비리그 컷을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아이비 리그 컷. 네, 아, 잘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뭐 별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트렌드가 하나가 이렇게 떠주면 음. 실제로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 네,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탈모는 저희 이제 업종에서는 탈모 커버를 원하는 고객님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커트 기법으로 탈모 자신의 뭐 M자 탈모라든가 정수리 탈모를 커버하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아이롱 펌이라든가 이렇게 컬을 줘서 가리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롭컷 앞에 기장을 짧게 해서 탈모 부분을 이렇게 덮는 예. 부위고요. 가장 좋은 거는 바버샵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제가 어림잡아 말씀드리면 포마드, 그러니까
가르마 머리, 사이드 파트 머리를 하시는 분이 전체 한 50% 정도 되시고요. 네. 나머지 크롭컷과 아이비리그 컷을 합치면 한 20-30%가 또 될 거예요. 네. 전체 80% 정도가 그 세 가지 스타일에 많아요. 예. 네. 왜냐하면 개성이 실제로 없다. 고객이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네. 개성 그래서- 없어도 예뻐요. 아, 네. 의외로 가르마 머리가 탈모 커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M자 탈모이신 분이 이렇게 양쪽을 가리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바버샵 오시는 분들이 포마드 머리로 탈모 컷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개취는 네. 크롭컷이거든요. 잘 들었습니다.